그러면 안 되는데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을 좀 했습니다 하고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적은 금액을 사용해서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회사에서 지나치게 많은 횡령 금액을 고소하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잘못을 하긴 했지만 과도하게 고소된 금액에 대해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고 싶으실 텐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사안은 회사의 거래처로부터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았는데 그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소비하고 회사에는 나머지만 입금 처리를 하였던 사례였습니다. 이분이 이런 행위를 했던 것은 최근에 몇 차례였음에도 회사와 거래처에서는 과거 현금으로 거래한 내역들 중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 모든 것들을 문제 삼아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억울함을 많이 호소하셨는데요. 횡령 금액은 당연히 범행으로 인해 내가 실제로 취한 이득만큼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고 그 이상 고소가 되었다면 잘 대응하셔야 합니다. 또한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회사 자금이나 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여서 수사 대상이 될 경우 내가 내 회사 자금을 사용한 건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고 하며 안일하게 대응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법인과 개인은 별개의 법인격으로 보기 때문에 죄가 성립되고 이러한 경우에도 잘 대응하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진술해야 할지, 어떤 자료들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걱정되실 텐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조언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할지 다를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횡령죄는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에 따라 형량이 결정되기 때문에 범행 금액을 잘 방어하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내가 사용한 금액을 특정하고 사용 용도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 오래된 내역들은 자료가 없어서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많은데요. 상황에 따라 어떤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준비하면 좋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를 받기 전이라면 반드시 이렇게 진술하셔야 합니다. 조사를 받다 보면 과거의 거래 내역을 제시하면서 이것을 어디에 사용한 것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너무 오래된 일이라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추측으로 대답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확인을 해봤는데 내가 진술한 내용이 맞지 않아서 번복한다면 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추후 확인해보고 자료를 제출하거나 재조사를 받겠다고 하고 불명확한 대답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내가 예상한 것보다 과도한 액수가 문제되는 경우 위축이 되고 불안감을 느끼면서 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불리한 진술을 하고 오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불안감이 느껴지는 상황이라면 변호사에게 동석을 요청하여 진술을 하는 데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네. 지금은 이게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난다. 추후에 확인을 해보고 자료를 제출하겠다 또는 재조사를 받겠다라고 하시는 게 좋아요. 보통 이런 사안들은 경찰 조사를 받고 나면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하게 됩니다. 즉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역들에 대해 반박할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을 하고 이 자료를 검토한 경찰은 고소인 측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하거나 이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청하여 받은 후에 최종적으로 횡령 금액을 정리합니다. 이후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고 검찰 단계에서도 검사님이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게 되면 재판 청구가 되어 재판이 진행됩니다. 횡령 금액이 소액인 경우 검찰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직접 혹은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고 합의서를 작성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검찰 단계에서 형사 조정을 요청해 보면 좋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법원 단계에서는 꼭 합의를 해야 감형받거나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법원 단계에서도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공탁이라도 하는 게 좋습니다. 예전에는 피해자가 공탁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공탁을 할 수가 없었지만 이제는 피해자의 정보가 없어도 공탁을 할 수 있기에 형사 공탁 제도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오른쪽 영상을 참고하세요. 경찰서에서 횡령으로 고소가 되었다는 통지를 받게 되면 먼저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고소 내용을 확인한 후에 변호사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가 된 내용들에 대해 어떻게 진술하면 좋을지, 어떤 자료를 준비하면 좋을지 조언을 받고, 만약 혼자 진술하는 것이 불안하다면 변호사에게 동석을 요청하여 함께 조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업무상 횡령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 전화로 문의 주세요.